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랩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쾌한 수면법, 줄여서 이상수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태희 예입니다. 지금도 자고 있는 당신들 당장 일어나서 해보세요. 혹시 이 중 한 개라도 체크가 된다면 당신은 수면 부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혹시 저희가 했던 활동 기억나시나요? 작년 저희는 예담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 탐구해 보았는데요. 탐구 결과 학생들의 가장 큰 질병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수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학생들이 얼마나 수면이 부족한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다가 적게 자도 상쾌하다거나 많이 자도 피곤하다고 답한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밀을 알아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왼쪽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면 도중 깨지 않았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였으며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알았습니다. 또 원래 적게 자는 것이 체질상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른쪽 사람들은 수면 도중 한 번 이상 깼으며 신체 활동이 없었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몰랐습니다. 또 원래 잠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저희는 또 다른 궁금증 2가지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책 속에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과 생체 시계가 매우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실제로 생체 시계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눈의 좌신경과 우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인 시교차생에게 생체 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체 시계일까요? 그 이유는 24시간을 주기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 원리는 먼저 피리오드 유전자가 펄 단백질을 12시간 동안 만듭니다. 12시간 동안 단백질을 만들면 단백질이 많아졌겠죠. 그러면 다시 12시간가량 그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12시간 합쳐서 24시간 주기를 하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좋은 수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수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각 단계가 알맞게 분포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의 종류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인 N1, N2, N3 수면의 3단계로 나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네, 이 4가지들이 정말 진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으로 저희가 직접 낮잠을 자보았습니다. 낮잠은 피로를 해소시켜 우리의 업무 능력 수행에 도움을 주는데요. 저희는 낮잠 중에서도 파워 낮잠을 자보았습니다. 낮잠은 보건실에서 30분 이내로 수면을 했으며 수면 실험 전후로 신체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낮잠을 자고 난 후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니 어쨌든 보건실에서 잠을 잤고 실험 결과 신체 활동이 전보다 더 증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으로 30분 이내의 낮잠은 피로 해소 및 근육 이완의 효과로 신체 능력 향상과 심신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실제 신체 활동량에 따른 수면의 질 비교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운동은 다음과 같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각자 하고 신체 활동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순발력과 연산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신체 활동 전보다 순발력 연산 능력은 증진되었으며 실제로 운동 시 빨리 잠에 들고 도중 잠에 깨지 않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으로 신체 활동은 수면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으로 저희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 번째 실험으로 블루라이트에 따른 수면의 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직접 인체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저희가 자기 전에 1시간 30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자보았는데요. 전자기기를 사용한 다음날 전날에 비해 순발력이 느려졌으며 수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잠에 바로 들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으며 수면의 질은 나쁘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책에서 말한 것처럼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생체시계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의 실험을 통해 낮잠은 하루의 질을 높여주며 신체 활동은 수면의 단계와 깊이에 영향을 주고 빛은 생체 시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로는 선천적인 타고난 절대적 수면 시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 시간을 충족시킨 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체 시계에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일정한 패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졸릴 때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기보다 낮잠을 잡시다. 둘째, 나만의 운동 루틴을 만듭시다. 셋째,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전자기기 사용 절대 하지 맙시다.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수면의 질과 생체 시계에 맞는 패턴에 따른 생활 습관이 충족될 때 수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느낀 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수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체 시계에 대해 탐구하고 더 나아가 직접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작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번 탐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유전자에 대한 탐구를 더욱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